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철순 이사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2부에서도 스피드 진단은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오늘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1부에서도 종목 많이 올려주셨는데 2부에도 더 많은 종목들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 가능하고요. 더 네.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2부에도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2부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바로 이 히든카드. 히든카드 예.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당 하나씩 딱 나올 테니까요.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부 함께 하시는 분도 저희 잠깐 인사 나눌 건데요. 준호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안 가셨군요. 만년필님. 어디 가면 안 되죠. 또 2부의 그 히든카드 우리 하이라이트 꼭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당계 1년차 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만년필 님도 오늘 활발하게 채팅창에 지분을 챙겨가고 계신 상황이고요. 네. 상장군 챗 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홍마마 님께서 두 분 너무 예뻐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전에 제가 토마토에서 예뻐요? 몇 년 전에 네. 여장을 한번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말 위험합니다. 여긴 또 시켜요. 양심 있으면 안 시키겠죠. 한번 해가지고 그때 한번 네. 토마토에서 제일 통틀어서 예뻤다 라는 말을 그때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예. 자료화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저기 네. 근처에 있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예쁜 이건 앵커님과 또 잘생긴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2부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은 특별 진단입니다. 저희 코스맥스에 대해서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코스맥스는 저희 유튜브에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아옹님께서 코스맥스 너무 궁금해요. 진단 부탁드려요 하면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85,367원이네요. 약간 이제 수익 보시죠. 그렇죠. 또 지금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 전고점 오면 팔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빠집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 전고점이라는 게 어디 말씀하시는 지금 걸까요? 9만 원대일 겁니다. 아직 9만 원 근처까지. 9만 원까지. 네, 그렇죠. 그래도 9만 원까지는 좀 더 채워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다 온 것 계신데 같은데요. 예. 과연 거기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기다리면 다시 오를 수 있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현재 한 2%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는데 9만 원 꽉 채우고 부족하죠. 나올 수 있을지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투자 의견부터 확인합니다. 박철순 이사님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보유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전문가님은요? 저도 보유입니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는데 자, 그럼 과연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자세한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이사님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걸 전고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냥 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너무 이게 더 갈 수 있다. 가까워가지고. 수익이 네.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원래 이 가격대를 보고 네. 사실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네. 10만 원, 14만 원. 네, 그래서 참 차트를 보기도 힘들었 정도로 지금 전고점과 갭이 얼마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전고점은 뭐 한번 찍을 수도 있고 사실 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항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격권 구간에서 계속 벌써 4번째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점 영역에서 저항이 계속 나오는 거는 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일단은 뭐 코스맥스 저는 올해 뭐 단기로는 여기서 밀려 내려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는 충분히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실 코스맥스라든지 조금 그래도 시총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 때문에 안 좋았던 것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중소형 색조 화장품 기준으로 하는 색조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빠르게 흑자전환하면서 엄청난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뭐 대형주들은 많이 거의 못 움직였고요. 그나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는 실적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작년 10월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왔던 겁니다. 네. 일단 지금 여전히 중국의 수요는 예전 대비했을 때는 아직 부진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엔데믹으로 인해서 뭐 F&B 쪽이라든지 H&B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쪽에서도 상당히 고성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 시장 이런 데서는 작년 대비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중국은 아직 뭐 기대할 만한 정도까지는 안 올라왔지만 일단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올해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비용이 좀 나가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도 재무 상태에는 좀 더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 그리고 사실 올해 실적을 아마 확인해 보셨겠지만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죠. 고점을 만들었던 2021년도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줍니다. 1,200억 원대에서 1,100억 원대로 주니까요. 하지만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3억 원이었거든요. 2021년도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50억 원 가까이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티플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증권사의 가이던스로 나와 있는 이 실적 이상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좀 더 비싼 멀티플이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는 좋다. 하지만 단기로는 지금 추세에 좀 힘입어서 조금 뚫고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일단 전고점 저항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이미 도착한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짧게 잡아드렸고 손절가도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목표가는요. 일단 전고점 살짝 뚫어주면서 한 95,000원까지 한번 베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기대를 하셨는데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져봐도 되겠네요. 일단 단기 목표가를 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가져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김영일 전문가께도 이제 보시는데 그 앞서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종목 찾아보니까 코스맥스는 태국, 아까 동남아 그리고 일본 이런 데에서도 좀 사업 다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또 보유를 또 얘기를 해주신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거네요. 보유는 보유인데. 그렇죠. 보유는 보유인데.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코스맥스가 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는 해요. 지금 이제 코스맥스가 사업 다각화 말씀을 주시기는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코로나 그리고 이제 봉쇄 뭐 이러한 부분들이 타격을 그렇게 크게 입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코스맥스가.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공장 가동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또 이제 중국이 워낙에 쇼핑 축제가 많잖아요. 네. 6월 달에도 이번에 이제 축제가 하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쭉쭉쭉 이제 뭐 연말에 뭐 광군제까지 해가지고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축제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적 회복이 더 기대가 된다. 사업 다각화를 해놓고 중국의 실적 회복까지 기대가 되면서 이제 연말 축제까지 또 이어지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품 기업들을 봤을 때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혹은 잉글우드랩이라든지 네. 상당히 상승폭이 크게 잘 나왔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코스맥스는 그에 대비해서 지금 9만 원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못 뚫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있네요. 네, 이 9만 원 구간의 매물 저항이 상당히 조금 강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눈에 띄는 수급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가 결국에는 이제 9만 원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구간을 뚫어주어야 결국에는 뭐 9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추가적인 수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9만 원을 못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오늘처럼 차익 실현 나오면서 다시 또 8만 원 초반대 갔다가 또 이제 8만 원 초반대에서 또 다시 올라와서 9만 원 찍고 못 뚫어주면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한 이제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9만 원 못 들어주면은 계속해서 기대했었던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보되
9만 원 구간을 다시 한번 못 들어준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는 보유 의견입니다. 하지만 약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이고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여기가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꼭 찾아보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기회비용이란 만들고 해주셨고 손절가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네.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두 분 다 일단은 코스맥스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그쵸.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목표가 9만 5천 원으로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린 가격이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손절가 8만 4천 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약간의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저희가 지금 투자하면서 유의할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9만 원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8만 원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통 종목으로 코스맥스 아웅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격대 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어떤 게 궁금한 건지 조금 더 자세한 상황들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맞춤형 전략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는데 토마토님께서 아유. 토마토 TV 오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가 되겠는데요. 이제 59만 원에 사셨대요.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시고, 그리고 2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 손절가가 궁금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59만 원이면 언제입니까? 이게 상당히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 1년도 넘게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예, 아니, 미리 좀 전화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 가만히 어쩔 수 없이 50만 원 이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차트 나가고 있지만, 예, 뭔가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차트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를 얘기도 안 하셨어요. 가격적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사님과 이사님께서 함께.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네. 손절가만 찾으시네. 어떻게 할까요? 빨리 보내고 싶으신가 너무 봐요. 슬픈데요. 네. 손절가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진짜로? 아니죠. 아니죠. 네.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는 뭐 지금 상황이라면 굳이 뭐 80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손절가는 잠시 잡아드리겠는데 일단 이유는 아셔야겠죠. 많이 뉴스라든지 뭐 리포트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효성 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주요 제품들 상당히 전망 산업이 최근에 많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탄소섬유라든지 또는 타이어 코드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탄소섬유가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탄소섬유의 앞으로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회사의 실적도 계속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코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조금 정체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기대감이 있는 게 이제 전기차 타이어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보강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이제 타이어 코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조금 약간 성장하는 정도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60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한 2천억 원 가까이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저평가 매력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미래 성장성을 미리 땡겨서 주가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 실적 성장세 대비했을 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PR보다 미래 PR이 좀 낮게 설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망 산업 수요가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실적 전망치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온다면 훨씬 더 좀 더 갈 수 있는
힘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기관들의 수급은 계속 지켜보세요. 일단 기관들이 혹시라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모아갔던 주요 수급이 갑자기 팔기 시작한다? 이거는 뭐 주가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대량 매물이 추세되는지는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 좋고 수급도 괜찮은 편이고 현재 특별한 고점이 없습니다. 매물 저항도 아직 높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동평균선도 다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면 당연히 작년 고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순이익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는 회사니까요. 작년 고점이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가격적으로 한번 보면 5만 한 3천 원 정도, 5만 2,500원입니다. 5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52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좀 저는 한번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매수가보다는 좀 아래시기 때문에 좀 아쉬우시겠지만 뭐 여기 돌파해 주면 일단 추가 상승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작년 고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저 같은 경우라면 45만 원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45만 원 정도 이탈 시에는 또 한번 눌림이 더 깊게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영역이니까요. 45만 원 정도 선을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토마토님의 종목, 오랜 종목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목표가 52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 45만 원이니까 이번에는 가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 볼 거거든요. 아우. 오늘 코스닥을 그냥 난리가 났네요. 머리를 자꾸 그냥 올리는 게 그렇죠. 자, 정춘희님의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 65만 7천 원이고 비중 5% 가지고 계시고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부활을 했습니다. 17% 가까이 올라오면서 66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도 이렇게 빨갛게 한번 뛰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이랬었기 때문에 과연 이 빨간불이 또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에코프로 이제 시청자님도 오늘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야 조금은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네. 어디서 팔아야 잘 팔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에코프로를 이제 광기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이 2시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또 질문도 워낙에 많이 받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를 사고 싶다. 그런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 미리 접근하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주가가 50만 원 초반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수급 들어갈 때 그때 보셔라라고 저는 항상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수급이 들어가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오늘 내내 밀어 넣은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내내 사는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50만 원 초반대 갔을 때 증권사 리포트들이 일제히 싹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땠습니까? 보통 증권사가 매도를 잘 의견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매도 의견 나온 증권사도 있었고 일제히 모든 증권사들이 다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이 증권사들의 애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널들은 보통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주가를 산정을 하는 건데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이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지금 성장을 해 나갈 건데 2025년까지의 성장치를 예상을 한 것들 다 끌어다 쓴 거 아니냐 지금 주가에. 그만큼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널들은. 그래서 이제 일제히 다 고점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건데 이게 웬걸이죠. 오늘 상승이 나온 거죠. 즉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무언가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게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온다. 저는 최근에 시장 보면서 2차 전지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일단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다시 반응이 나오고 있고 제가 오늘 또 갖고 온 게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장비 쪽 갖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서 수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를 슬슬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워낙에 대장이니까 이쪽에 지금 심리적으로 매수세가 싹 몰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코프로가 어찌됐든 오늘 미뤄졌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전고점을 분명하게 형성을 한 구간이 약 한 7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80만 원 정도 근처 구간 됩니다.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저는 71만 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80만 원, 그리고 8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신고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네. 단가도 비이상적인 단가인 건 분명한 거고 누구나 대부분 수익 중인 구간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댓글이 달려요. 뭐래요? 너무나도 좋은 기업인데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인정할 수 하시거든요. 없군요. 네. 네. 그런데 분명하게 지금 현재 주가는 기업의 산정된 가치 대비 많이 올라오는 건 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하자라는 쪽이에요.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쵸. 저는 항상 어떤 기업적인 가치보다 수급을 우선시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네. 수급이 들어왔으면 저는 항상 접근을 하자 쪽인데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가를 봤더니 1차 목표가는 71만 원, 2차 목표가는 한 8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이제 신고가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가 이미 이제 80만 원 구간을 두 번 터치를 했을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악재가 나오면서 더 못 갔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당계 1년차님이 에코프로는 평생 잊지 못할 종목이라고 아, 하셨는데 정말 그럴만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럴만해요. 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이 심리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에서는 지금 1등으로 관심이 많은 종목인 것 같고 다만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수익으로 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1차적으로 71만 원, 2차적으로는 80만 원까지 목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자, 아주 뭐 뜨거운 종목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이고 프로. 오늘 어떻게 15조짜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이 안 됐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저희 목소리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시청자님 TV 끄시고 예,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태경 BK요. 아, 예, 태경 알겠습니다. BK요. 바로 네. 들어오시네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7,100원이요. 7,100원. 비중은요? 40%. 최근에 사셨어요? 한 달 더 됐어요. 한 달 더 되셨어요. 네. 이 태경 BK 목표가 얼마나 한달 더 가셨으면 됐어요. 좋겠어요? 목표가 한 8,500원이나 가면 8,500원이요? 그전에 샀다 팔았다 했는지. 아, 그러셨어요? 네. 좀 익숙하신 종목이군요. 알겠습니다. 8,500원이면 네. 최근에 언제입니까? 이때 4월 20일 떨어지기 전에 한 저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갈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40%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태경 BK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일단 굉장히 밝으셔가지고 맞아요. 기분이 좋네요. 네. 수익권이시니까 네. 수익은 항상 좋은 겁니다. 일단은 그래도 사시고 나서 약간 주가가 좀 내려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도 지루하셨고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 설마 또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태경 BK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생석회라든지 이런 코크스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요. 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과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됐었던 게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흑연 관련된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호주에 있는 회사와 또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경 BK가 또 LG에너지 솔루션과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태경 BK가 이 석유 코크스라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음극재 부분에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죠. 음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태경 BK의 주가를 작년부터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태경 BK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잡아 드릴 텐데 8,500원입니다. 저도.
네, 아까 말씀하신 8,500원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수급의 힘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올라온 거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실적도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실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0억 원이 좀 안 됐던 영업이익이 300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 실적도 보시면 한 84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만 유지가 돼도 작년보다는 괜찮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주가는 뭐 그래도 지금 고점 만들고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 실적 성장도 기대감이 좀 있어서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슈로 한번 급등이 나오면 단기 수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좀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고점 만들고 장중에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윗골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고점에서 좀 밀려서 종가가 만들어진 건데 일단 그래도 내일쯤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오늘 정도 수준만 나오더라도 한 80% 정도만 나와도 오늘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8,500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꿈만으로 목표가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85,000원 목표가 맞습니다. 하지만 8,000원부터 시작해서 8,500원까지 좀 나눠서 매도를 하시면 조금 더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챙기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은 명확합니다. 7,100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죠. 7,100원 밑으로 떨어지시면 약간 반등이 바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왜? 내 종목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이 거래세 빼시고요. 딱 본인의 본전 가격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지금부터는 수익권이시니까 수익 지키시고요. 추가 상승에만 베팅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가에 내려오시면 매도를 하시되 다시 한번 저점 만들면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올해 실적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또 눌림 나오고 저점 만들어서 반등 나올 때 또 한번 재적분을 고려를 해보시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비중을 너무 한 종목에 많이 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40%는 좀 위험했어요. 특히나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는 건 모르겠지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20% 이상 잡지는 않는 게 더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분할 매도 하시고요. 손절가가 매수가네요. 잘 보신 다음에 또 저점 만들면 재도전 하시겠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정을 주시면 끝까지 같이 가시는 분이 아니신가. 수익을 예. 다 내고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예. 태경 BK 또 더 좋은 종목도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대응해 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경 BK였습니다. 네,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약간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네. 그래도 요 수익을 그래도 챙겨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 주시고요. 예. 유튜브에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브님께서 비중 작으면 진단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니요. 1.5%도 진단해드린 적 있을걸요? 1.5%? 네,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와. 여러분들 내가 종목에 대해서 내 비중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다 좋고요. 그 부끄러움은 또 잠깐일 수 있어요. 대신에 부끄러움 잠깐 지나가고 수익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당연하죠. 네. 유튜브와 전화 상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봐야 되는데요. 이 닉네임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연습했잖아요. 한번 닉네임 읽어주시죠. 끼릉릉릉 이건데요. 이거 더 맛깔나게 읽어주셨네. 드레미 뭐 렐레 이런 분 두 분 계신다고 맞아요. 그랬는데 오늘은 안 오시겠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오시고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네. 뾰롱롱롱님께서 오셨습니다. 쉽지 않네요. 뾰롱롱롱님 기업은행 궁금합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1,100원이고요. 비중 10%예요. 배당금 보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배당금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속 모아가는 거 괜찮을까요? 뭐 일단 배당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할 만한 종목이기는 하죠. 왜냐면은 은행 기업들 중에는 가장 배당을 잘 주는 또 기업에 속하거든요. 그렇군요. 작년에 9.8% 정도니까 쏠쏠하죠.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길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 이렇게 잘 주는 기업들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0% 넘게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기업은행이 그래서 충분히 배당에 대한 매력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그러면 이제 주가만 망가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그래도 이제 지지 라인을 좀 잘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00원대. 그래서 이 구간만 이탈을 해주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너무 빠르게 모아가시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곧 있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종료가 되잖아요. 이제 지금 이번 달 FOMC가 다음 주에 있는데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슬슬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가 이제 목표치에는 거의 도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한다? 이거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슬슬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기업 은행 그 외에 이제 다른 은행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었던 부분은 역시나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자로 인한 수익성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고 그러면 수익성이 살짝 떨어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2, 3분기 정도의 이익 규모가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보고 모아가셔도 저는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업은행은 조금 더 이제 이 앞으로 2, 3분기에 어떻게 이 회사가 이제 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됐을 때 이자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슬슬 올해 경기 침체 구간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회수가 다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손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대출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충당을 해 나가는지 뭐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대출금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 3분기의 이익 규모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모아가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에도 어찌됐든 이 10,000원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000원 구간에 워낙에 또 지지라인을 잘 확보를 하고 있어서 10,000원 구간만 이탈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매수가가 지금 11,100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11,100원을 이탈을 하면은 또 한 차례 정리했다가 저점 잡혔을 때 오히려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뭐 주가에 대한 걱정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배당금도 또 쏠쏠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기업은행은 배당금을 보고 모아간다라고 하면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2, 3분기 동안에 매수가가 혹시나 이탈이 될 수도 있으니 2, 3분기에 매수가가 혹시나 이탈이 되게 되면 한 차례 정리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 공략을 하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FOMC가 있고 여기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이로 인한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이후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지면서 주가가 10,000원 아래로 급하게 떨어진다라고 하신다면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10,000원이 지켜진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꾹꾹 감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배당 얘기를 이렇게 여름을 앞두고 들으니까 뭔가 그 계절적으로 안 미리미리. 맞는 것 같아. 진짜 미리미리 미리미리. 모아가시는 분이에요. 네, 뭐 작년 차트 보니까 한 6, 7월쯤부터 막 급등하는 것 같아서 담아도 괜찮게 다녔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시고 와, 연말 계획 짜시고 대단하네요. 새해 계획 짜시고 그런 네, 거죠. 전 오늘 하루만 살자 이 생각인데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자 네. 이번에는 오늘 전화 굉장히 많이 제가 받네요. 그러네요. 전화 예, 만나보도록 가시죠.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신가요? 예, 롯데관광개발 14,500원에 50%. 비중 50%요? 많으시네요. 예, 제가 야 이게 계속 썩고 타가지고 그러셨구나. 물 타기 하느라고 하다 보니 그래 네. 늘어났네요, 자꾸만. 그러면은 추가매수 계속하신 거면은 한 뭐 작년 한 뭐 중순 이맘때 그때 사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든 그 인고의 시간 이걸 좀 쭉 얼마나 겪으신 것 같아요.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네. 예,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8,600원까지 내려갔다가 또 한 번 산타고 네. 내려오는데 네, 예. 네. 오늘 보니까 뭐 카지노 얘기도 좋은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관광개발
참 히스토리가 깁니다. 이사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좋게 봅니다. 진짜요? 네, 사실 이게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네. 4월 달에 보시면 급락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장중에는 18%가 넘게 빠졌었고 종가 기준으로 11% 빠진 적이 있었는데 4월 10일. 예. 네, 이때 내용이 뭐였냐면 회계에서 적정을 줬는데 계속 기업 가치가 좀 불확실하다. 뭐 경영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최근에 이 롯데관광개발의 어떤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카지노잖아요. 근데 카지노가 사실 사상 최대치의 어떤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이 제주 드림타워의 카지노 같은 경우 처음으로 지금 매출액이 순매출 10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 원이 채 안 됐거든요. 평균적으로 월별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보다 지금 직전이었죠. 지난달 5월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4월 달에는 100원이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도 해소할 수가 있겠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좀 더 안정성을 가지고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급 유입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드라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카지노 가면은 칩으로 바꾸잖아요, 현금을. 그렇죠. 요게 이제 드라백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카지노의 시드머니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바꿔 줘야 되는데 역시나 이번에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건 역시나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계속 제주 쪽으로 계속 증편이 되고 있고 국제선 우선들도 계속 증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카지노 업종들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니까 저라면 지금까지 일단 올해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내려왔죠. 지금 정도까지 버티셨다면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일단은 저라면 홀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고점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사실 13,500원이에요. 일단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 상단 부분에 있는 매물대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부터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저는 그래도 매수가가 지금 14,500원이신데 15,000원까지는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 평단을 낮추시기 위해서 비중을 늘리신 거겠지만 이제 50%까지 가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납입을 해도 이게 평단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회사의 어떤 특정한 문제가 개별적인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회사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매월 어떤 이 회사의 뭐 드라백이라든지 또는 관광객 유입자 수들, 여행객 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하반기가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이 나온다라고 하면 턴어라운드를 힘이 없고 충분히 올해 고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1,8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좀 낮게 잡아드렸습니다. 1,800원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5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겠지만 좀 더 끌고 가신다면 지금 매수가 이상입니다. 15,000원 올해 고점까지 한번 더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을 1, 2차로 좀 나눠드렸고요. 하반기에 또 괜찮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 소식들 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실 없이 잘 털어내고 나오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하셨겠어요. 그러게요. 네, 긴 속 시원하게 시간입니다.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저희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장군 최님, 피코그램 김형일 전문가님 가자라면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는 9,050원이고요. 비중 10%. 오늘 좀 흐름이 괜찮았더라고요. 갑자기 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더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거는 일단 왜 올라왔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이 방사능이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워낙에 이야기하기 민감한 주제이기는 해요. 그렇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방사능 범벅 우럭이 잡혔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사조 시푸드니 뭐 CJ 시푸드니 이게 또 반해가지고 물고기 안 잡히면 또 치킨 먹어야 되니까 뭐 마니커 FNG 할인 마니커 이런 네. 것들이 올라간 겁니다. 네. 뭐 인산과 뭐 소금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오늘 싹 다 후쿠시마 오염 그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피코그램이 정수기랑 정수기 필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세슘 정화 필터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제 그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갖고 계셨나 봐요. 이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10,000원 구간 못 뚫으면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일단 실질적으로 수익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뿐더러 원래는 원전 쪽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그 이전에는 결론적으로 무상증자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종목을 봤을 때 무언가 건전하다라기보다는 주가로 무언가를 만지는 기업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고 지금 결론적으로 10,000원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려면 앞서서 이 매물을 싹 다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매물들을. 이것도 지금 오늘 800억이 거래가 됐으니까 이 거래 하나 크게 됐을 때마다 2,000억, 3,000억씩 거래가 된 겁니다. 이러한 물량들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0,000원 구간 못 들으면 오늘 정리하셔라라고 안내를 드렸던 거라 피코그램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시고 오늘 매물대에 부딪혀서 윗골이 그린 만큼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짧고 굵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